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에요. 안병희대님께서 4주 동안 10월에는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 뭐 깊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책이 한 72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러니까 보통 책의 한 3권 정도에 대한 책인데요. 뭐 분류하자면은 심리학 책인데 분류 코드는 또 경제학 책이에요. 좀 애매하죠. 데니얼 카더먼이라는 분, 원래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사놨다가 기회가 잘 안 닿아서 두고 있었는데 마침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이 책을 이제 미국의 언론사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애덤 스미스가 고정 경제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데니얼 카너먼은 현대 경제학의 대부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비교될 정도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출신의 학자인데 사실은 심리학자예요.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을 2002년에 수상을 했는데 그 분야는 또 경제학자로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심리학자이면서 경제학자로 사상 최초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행동경제학이다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청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리학 책들을 보시면은 이분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명하신 그런 분이에요. 1934년생이니까 지금 뭐 나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5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챕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의 뇌는 이제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해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보거든요. 여기에서 시스템 1은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시스템 2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는데, 이 저자가 굳이 이거를 그 자동이다, 뭐 인지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쓴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쓰면 우리 뇌는 그 용어를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시스템 1, 2로 해놓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뇌는 시스템 1과 2가 조화롭게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시스템 1은 저절로 빠르게 작동하는 시스템이고 노력이 거의 들지 않고 비교해서 빠르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얼마냐고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하지만 평균값이 얼마냐 그러면 대강 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다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머릿속에 떠올려서 대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만, 목소리만 들어도 나한테 호의적이냐 적대적이냐를 판단하는 건 전부 다 시스템 1이 하는 일들이야.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특별히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 자동 항법 시스템이라든지 뭐 AI 시스템에 가깝죠. 요즘 차들은 그런 시스템이 점점 좀 들어가요. 그래서 뭐 레벨 1이다, 레벨 2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레벨 2.5 정도 된다. 레벨 3 정도가 되면 진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레벨 5까지 가면 정말 인간이 잠자고 움직여도 될 정도의 차가 나온다 그러는데 아직 레벨 3 이상 가는 차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뇌도 이런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요. 아까 강의해 주신 분 중에 루틴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다 시스템 1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보셔도 되고요. 시스템 2는 복잡한 계산이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내가 주관적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거나 뭔가 선택과 집중, 내 행동이 과연 잘한 것인가 검토를 할 때 시스템 2가 저절로 이제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고 갈 때는 시스템 1에 의해서 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옆 차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순식간에 시스템 2가 작동을 시작을 하는 거야. 저 차가 왜 끼어들었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상황이 해결이 되면 다시 시스템 1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1은 어려움에 처하면 시스템 2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집중력을 발휘하고 시스템 2의 임무는 시스템 1이 이제 착각을 잘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것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목과 노력,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 능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쓰는 방향으로 진화돼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스템 2의 훈련 작용을 통해서 계속 습관화해요. 그래서 시스템 1이 이제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시스템 2는 최대한 일을 덜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2를 이 책에서는 게으르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래요. 시스템 2를 하면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포도당을 뇌가 많이 갖다 쓴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혹시 단맛이 들어가면 뇌가 착각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진짜 포도당과 단맛을 내는 칼로리가 없는 당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포도당이 들어갔을 때 뇌의 피로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아침을 드세요라는 게 포도당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내용들이 이 책 기반에서 나온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2가 작동할 때 보이는 신체적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공이 확대된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사람의 얼굴을 갖다 놓고 누가 더 매력적이냐라고 했을 때 비슷한 얼굴인데 오른쪽 사진이 좀 더 매력적인데요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동공이 확장된 상태거든요. 근데 그 동공이 확장될 때가 시스템 2가 작동을 할 때요. 그래서 원자외선 카메라로 찍어보면 동공이 확장됐을 때 이 사람이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금방 찾을 정도로 내 몸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빠르게 해결이 되면 심장 박동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동공도 자동으로 수축돼서 시스템 1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금방 뭔가 알려주지 않아도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정신과 몸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몰입 상태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플로라고 표현하는데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는 시스템 2가 작동한다라고 보통 그럴 것 같죠. 어딘가에 뭔가 계속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약간 멍 때리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시스템 2로 가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자아고갈 현상이 벌어져서 피곤해지거든요, 뇌가. 우리는 그 피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재밌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피곤하지도 않거든요.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몰입 상태다. 이런 상태를 시스템 1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선호하는 일, 재밌어하는 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 그동안 습관화되어 있는 일, 이런 일들을 할 때 오랫동안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이유를 여기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 2가 작동해서 뇌가 피로해지고 난 다음에는 머리를 최대한 덜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해야 되는 결정이 주어지면 인간은 쉽게 그냥 결정을 내버리는 오류를 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로 시스템 1을 쓰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자릿수 곱하기를 계속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시스템 1으로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1 플러스 1 그러면 2 바로 나오지만 네 자릿수 곱하기 더하기가 들어가면 뇌가 막 피곤해지잖아요. 그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딱 던져주면 사람은 그냥 그렇게 결정해라고 쉽게 결정을 한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시스템 1이 작동하는 거, 요거는 약간 이제 창의성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시스템 1은 경험하지 않은 걸 연상작용을 통해서 줄줄이 이어와서 끊임없이 상상을 붙여내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이제 점화 효과라는 표현을 이 책에서 쓰는데, 평소에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과거의 기억들을 막 끌고 오는 거야. 그리고 어떤 그 그림을 하나 보고 나면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행동들로 자기도 모르게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1이 그 정도로 견고하게 움직이는데, 자, 어떤 사무실에서 커피 내리는 기계를 갖다 놓고요. 자,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마다 당신이 돈을 저금통에 넣으세요라고 이렇게 무인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그 위에다가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 벽에 붙은 그림이 있죠? 꽃그림을 그려놨을 때 이 부분이고요. 눈 그림을 붙여놓으니까 돈을 더 많이 냈어요. 그 다음에 꽃그림을 붙여놓으니까 돈을 덜 내요. 눈 그림을 붙여놓으니까 다시 돈을 많이 내요. 근데 이거를 혹시 왜 돈을 많이 냈냐고 물어도 이거를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냈는지, 왜 안 냈는지를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 주변에 눈에 들리는 거, 귀에 들리는 거에 의해서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너무 쉽게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뇌를 정말 믿고 가기가 너무 어렵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환경, 좋은 말, 좋은 사람과 어울려야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나도 모르게 할 확률이 큰 거죠. 모니터 앞에 돈 그림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남을 돕는데 자기도 모르게 인색해지는데 자기가 왜 인색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나 어디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여행의 사진, 여행의 그림, 우리 목표에 대한 그림, 꿈의 목록 이런 것들을 붙여놓는 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인지적 편안함, 인지적 압박감이 있어요. 우리 뇌는 최대한 편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네. 그런데 인지적 압박감, 뭔가 불편한 게 계산해야 될 게 생기면 그걸 시스템 2가 작동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류가 줄어요. 시스템 1이 오류를 일으킬 게 시스템 2가 작동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류는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직관력과 창조력이 같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스템 1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연상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상상력을 통하는 이런 것들을 끌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인간은 인지적 편안함이 눈에 자주 띄면 편안해져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오른쪽에서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어요. 자, 그러면 와, 저 왜 저러지? 무슨 일이야? 여기서 교통사고가 났네. 깜짝 놀랐죠? 자, 근데 그 다음 주에 지나가다가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은 안 놀란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여기는 사고가 잘 나는 지역인가 보다. 그렇게 쉽게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여주면 믿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편안한 감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저거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단순 노출 효과다. 그래서 자주 보는 사람끼리 결혼하잖아요. 자주 보는 사람은 편안해져.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보면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소비자든 사업가든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되게 편안해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심어주겠죠. 특히 이제 생각은 착각에 취약하고 시각적인 거 기억은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시스템 2를 작동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시스템 1을 그러니까 내가 오류를 범하지 않나 점검을 하셔야 되고, 자, 이 놀람 원인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모세는 동물을 한 종류당 몇 마리나 방주에 태웠을까요? 자, 대답을 할 수는 없으시죠. 자, 그러면 뭐 250종, 300종, 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더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정답은
모세가 아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우리는 시스템 1이 여기서 작동을 한 거야. 모세나 노아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이 질문은 몇 마리의 포커스를 나도 모르게 맞추는 거죠. 자, 근데 이 모세에다가 뭐죠? 뭐 스티브 잡스다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이거 말도 안 돼 금방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허용하는 시스템 1이 허용하는 기준치의 범위가 우리 뇌에는 알게 모르게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모세를 보면서도 이걸 자연스럽게 읽었다는 건 그냥 내 기준의 허용치 안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참 놀랍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든지 노력을 더 적게 들이기 위해서 속단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증 편향이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후광 효과는 뭐냐면 내가 하나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정재도 갑자기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에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 사생활도 다 좋아지는 막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후광 효과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왼쪽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당연히 A, B, C를 읽으세요. 오른쪽을 읽어보세요. 1, 2, 12, 13, 14로 읽죠. 자, 중간에 B와 오른쪽에 13은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맥락에 의해서 왼쪽은 B, 오른쪽은 13으로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시스템 1이 작동을 시작하면 그냥 의뢰이 원래 그랬던 대로 흘러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1을 잘 활용할 때와 시스템 2를 잘 활용할 때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시스템 1에 의한 판단이 주로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할 때 휴리스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어림짐작이에요. 딱 보고 그냥 아는 거야. 왜 그랬냐고 물으면 몰라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저 사람은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은 호의적인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위험해서 빠르게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발달했을 때 그거를 심사숙고해서 왜 그랬을까를 고민하다가는 우리는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을 생존하게 만들지만 이 휴리스틱에 의해서 인간은 많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산탄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산탄총은 조준해서 한 발을 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멧돼지 사냥 뭐 이런 거 할 때 새 같은 거 맞출 때 산탄으로 나가잖아요. 구슬이 그냥 공중으로 팍 터져나가듯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하나만을 정확하게 인지한다기보다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면 의뢰의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도 다 이미 생각할 정도로 뇌가 순식간에 복잡하게 움직이는 작용들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러면은 그냥 오른쪽이 제일 커 보여야 편하게 생각하면 되지만 우리 뇌는 벌써 야 이거는 3차원이니까 오른쪽이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이 가까이 땡겨서 보면 더 클 거야 막 이런 어떤 형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이미 머릿속에서 빠르게 추측해서 생각해낼 정도로 산탄형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휴리스틱, 어린 진작으로 어떤 거를 판단을 하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일이라면 빨리 판단하시기보다는 한 번만 더 비판적으로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오류를 조금은 더 줄이실 수가 있다고 저는 여기에서 좀 느꼈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꺼운